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죠. 네, 남성 혐오냐, 여성 혐오냐, 남성 대 여성의 성대결로 비화됐던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네. 당시에 벌어졌던 논쟁을 한번 돌이켜보면 결론이 좀 싱겁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경찰 수사 결과 쌍방폭행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13일 한 새벽 4시쯤에 이 이수역 부근 호프집에서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이 서로 좀 크게 다투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먼저 이 글이 여성 일행들에 의해서 어떤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게시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커뮤니티에 올라갔었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그 글을 링크해서 이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 여성 일행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제 경찰이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맞았으며 그다음에 또 경찰 조사 때 그 가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두려웠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부당한 그런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남성들이 처음에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비가 붙었고 일방적으로 맞았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남성들의 반박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남성 일행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서 결국 이렇게 실랑이가 붙게 된 것이고 그리고 어떤 폭행이라고 부를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나 역시 만약에 이제 가벼운 신체 접촉도 폭행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같이 폭행을 당해서 쌍방이 함께 이제 폭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장이 엇갈렸는데 경찰의 조사 결과는 뭡니까? 조사 결과는 결국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물론 이 한 단어로 전부의 사실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긴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폭처법 그다음에 이제 모욕 혐의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나눈 바와 같이 둘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피해자는 없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붕대로 이제 감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났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남성도 그 말리는 과정에서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기 때문에 손목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전치 상해 진단서 2주가 나왔기 때문에 쌍방 상해가 이제 똑같았다고 하는 점이고요. 더군다나 그 여성이 먼저 그 주장하고 강조를 했던 남성 중 1인이 발로 차서 이렇게 넘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국가수 감정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로 차면 발자국이 있는지. 신발에 흙이 있고 여러 가지 유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여성의 옷에도 있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그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발로 찼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근거는 이 CCTV뿐만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그 남성 측에서 그 순간순간을 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과 동영상 그리고 또 이 서로 간의 진술 자체도 여성들이 소위 그 허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취지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방 폭행인 것 같은데 여성 측이 허위로 얘기했다는 부분은 뭐가 있었죠? 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4분 만에 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건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가해자들이랑 함께 조사를 받게 해서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따로따로 조사를 받았다.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피해 여성, 그러니까 그 여성 중에서 한 분이 그 거짓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사건 알려진 계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이제 링크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굉장히 격렬하게 의견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명 참여위원들이 20만 명 이게 그 답변을 하는 기준이었는데 36만 명이 넘었었고요.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었습니다. 답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동영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경 7명을 포함해서 19명이 수사팀을 꾸려 40일간 조사를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국가 권력상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수사 내 결과 이제 쌍방을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실제로 검찰이 이것을 기소까지 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뜨거운 논란과는 달리 이제 경찰 수사 결정을 존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 내용은 당사자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달된 글이어가지고 예, 약간 사실 확인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좀 섣불리 그렇게 이슈화가 되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사회적 논란이 된 부분은 이제 덜어내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만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일상에서 아주 빈발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 사건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신문 기자들께서도 이거는 사실상 뉴스거리가 안 되는 보고거리도 안 되는 네,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여혐의 의미가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런 관심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30만 명 훌쩍 넘었던 거 또 그 특정 사이트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혐 또 남혐의 프레임을 만들었던 거 여기에 또 국회의원도 일부 가세한 뭐 이런 것이 그야말로 국가수까지 그 동원을 해서 감시까지 하게 되는 뭐 이런 것으로 치달았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형사적인 부분을 이제 따로 차치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또 이거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아까 허위로 진술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던 논란이나 모욕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그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양측이 모두 다 논박을 오갔고 그리고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직접 올린 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커뮤니티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올린 겁니다. 근데 커뮤니티에 처음에 올릴 때는 이렇게까지 이 일이 확산될 줄 모르고 아마 이렇게 섣불리 좀 올렸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이런 뭐 여혐 단어라든지 뭐 이런 남녀 간의 어떤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성질을 가진 커뮤니티여가지고 이 일이 좀 굉장히 크게 의도와는 달리 확산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양측에서 모두 이제 공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딱히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다루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싶고요. 예, 청와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도 별달리 성립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대중에게 약간 좀 상처를 많이 남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아, 약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기소 또 나중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또 재판에 가서 또 무슨 어떤 결론이 나와서 형량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또 한 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폭행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얼만큼 이렇게 폭발력을 줬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가장 이제 실망하고 낙담한 분들이 36만 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원 사이트에 하루 이틀 만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조와 응원과 지지를 보냈는데 막상 사실을 봤더니 실체 진실은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이제 풀린 측면들이 있어서 좀 그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무엇인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그 갈등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그 민감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공론의 장 무엇인가 서로 간에 불만이 있는 사안 같은 것을 토로하고 또 그 직장 내에서도 절차적 공정성을 그 확보하는 것이 이와 같은 그 잠재적 휘발성 있는 사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첩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술자리에서 벌어진 시비가 싸움이 됐고요. 36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의견을 달았습니다. 경찰력 19명이 동원돼서 수사를 벌였고 저희는 또 이 결과를 굳이 또 뉴스로 다뤘습니다. 오늘도 다뤘고요. 결론적으로는 작은 불씨가 결코 작지 않은 폭발음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긴장과 대립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정도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까지입니다.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